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 만나 뵙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주식을 사는 것은 기술이라 하였고 주식을 파는 것은 예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듯 주식 투자에 있어서 주식 매도의 적당한 시기를 판단하는 일은 주식을 매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담스러운 일이고, 이 결정은 투자의 모든 과정의 마지막 수익을 현실화하는 작업으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업을 분석한 후에 투자를 결정하고 나서 내가 예상했던 대로 그 회사가 그만큼의 가치를 시장에서 주가 상승을 통해 평가받는다면 그때가 주식을 팔아야 할 가장 적당한 시점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적당한 매도 시점과 관련하여 한 종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영상 분석에 앞서서 대부분 기업들이 2021년 실적 발표를 마쳤는데 코로나 여파로 원자재에 대한 수급 불균형으로 많은 회사들이 어닝 쇼크라고 할 수 있는 실적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실적이 오르고 내리고 와는 상관없이 우크라이나 전쟁 우려로 최근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세를 또한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 연준과 한국은행은 계속적인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금리 인상을 올해 여러 차례 감행할 것을 시장과 지속적으로 지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상황에서 안정적이며 보수적 관점에서 전통적 가치주들과 함께 금융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은행들의 이자 부분 매출과 이익의 상승은 작년 대부분의 은행들이 최고 실적을 경신할 만큼 올해 또한 금리 상승과 맞물려 큰 폭의 성장을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한은행을 포함한 신한금융그룹사 또한 이번에 대기업 손익 구조 15% 이상 변동으로 인한 실적 공시를 하였습니다. 그 시장 컨센서스를 다소 하회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에 가까운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매출은 45조 7,300억 정도로 전년 대비 약 마이너스 7%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무려 5조 9,500억으로 약 21% 상승하였고, 순이익 또한 4조 100억 정도로 약 18% 증가를 기록하였습니다. 한 기업의 순이익이 4조가 넘는다고 생각하니 저는 개인적으로 어마어마한 호실적이라고 이제 분석이 되는데요. 특히 순이익 4조는 KB금융에 이어서 두 번째로 4조 원 클럽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지난해 크게 이슈가 되었던 그 라임 펀드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제 201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 사건은 라임 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 등을 이제 편법으로 거래하면서 그 펀드에 들어있는 주식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그 뱅크런이 시작되면서 결국 이제 환매 중단까지 가면서 많은 피해자들을 낳는 아주 불미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이제 신한금융 자회사죠.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배상해야 할 책임을 신한지주가 그 사모펀드 화해 관련 비용으로 작년 4분기 대규모 적립으로 인해서 신한지주는 3,047억 원을 비용으로 재무제표에 이제 반영하게 됩니다. 이 비용, 이 손실 비용을 제외하고도 작년 4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1% 줄어든 4,598억으로 시장 기대치 5,800억 원을 조금 이제 밑돌게 되었는데 여전히 견조한 실적이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이 듭니다. 비록 라임 사태로 인해 이 손실 비용을 지난 4분기에 모두 회계 처리했지만 여전히 견실한 순이익 증가로 인해 신한지주는 그림과 같이 현금 배당을 공시하였습니다. 그 배당 성향을 보면 공교롭게도 주요 이제 금융그룹사들이 대부분 26%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제 배당 성향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확대되었는데 KB금융의 총 배당 금액은 1조 1,455억이고 뒤를 이어 신한금융이 1조 468억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국내 메이저 금융사들의 배당 성향이 이게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일괄적으로 26% 정도에 모두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주당 배당액을 보면 하나금융은 3,100원이고 KB금융이 2,940원, 신한금융은 1,960원이었습니다. 그 주당 배당액이 크게 차이나는 것은 이 바로 주식수 때문인데요. 그 하나금융은 주식수가 이제 3억여 만주이고 KB금융의 총 주식수는 4억 1,500만 주 가량 되고 신한금융은 무려 5억 1,600만 주 가량이 됩니다. 신한지주의 주식수가 KB금융과 하나금융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주식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당 배당금에서 이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식수가 많은 것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2020년 9월에 이제 신한지주가 이제 갑자기 제3자 배정을 통한 유상증자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홍콩계 그 사모펀드인 피니치 에쿼티 파트너스와 그 베어링 프라이빗 에쿼티 그 에이시아를 대상으로 그 1조 1,582억 원 규모의 그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당시에 이제 발표하였는데요. 그 주식수로는 3,913만 주나 되고 이는 기존 보통주의 약 8.2% 가량이나 신규로 발행이 되어 그 두 사모펀드에 이제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식수 증가는 당연히 주가에 단기적으로 이제 부정적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이제 배당에 있어서도 기존 주주들은 크게 이제 손해를 봐야만 했었습니다. 그 높은 배당 금액도 불구하고 배당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상 증자로 주식 가치가 희석되고 배당금에 이제 손해를 보는 주주들의 불만은 지난 1년 반 동안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비록 제3자 배정을 하고 이제 배정된 물량이 2년 동안 보호예수로 이제 거래할 수 없었고 2년 후에 이 보호예수가 풀려도 신한지주가 매수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이제 조건이 있었지만 당장 주가 하락이 눈에 보이고 이제 배당금이 축소되는 직접적으로 이제 주주들의 이제 심기를 불편하기에 하기에 이제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신한지주는 그 1조가 넘는 투자금을 수혈받기 위해 이렇게 기습적으로 유상증자를 하여야 했을까요? 일단 대외적인 명분을 보면 코로나 상황과 국내외 경영 환경 변화 및 그 신사업 진출이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보통주 자본 비율 12%를 그 내부 관리 목표로 설정하였다는 그 이야기가 그 공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특이할 만한 것이 보통주 자본 비율이 내부 관리 목표를 초과하여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경우 적정 규모의 잉여 자본을 분기 배당 또는 자사주 취득 및 소각에 사용하여 주주 환원의 방법과 시기를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표명을 하였습니다. 이 공시 자료가 지난 2020년 9월 달이었으니 벌써 이제 1년하고도 약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제 공시 나온 대로 그 한국은 이 한국의 이제 금융 이 회사들은 보통주 자본 비율을 그 선진국들과 비교해 볼 때 이제 조금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 이제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이 보통주 자본 비율이 12%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신한주주는 결정적으로 지난번 증자를 통해 이 보통주 자본 비율을 12% 가까이 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2021년 작년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보통주 자본 비율도 13%로 양호한 만큼 이제 드디어 주주 환원 확대가 무척이나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언급드렸지만 KB나 하나 그리고 이제 신한 등 모든 금융 그룹사들 사상 최고의 순이익과 매출 성장을 작년에 시현했지만 배당 성향은 일괄적으로 모두 26%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 확인된 거는 아니지만 그 정부 금융 당국의 강력한 권고 조치와 함께 국내 메이저 금융사들이 이제 사상 최고의 실적을 기록하고도 금융 당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KB금융과 하나금융과는 다르게 이제 신한금융사는 조금 더 복잡한 문제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데요. 그 1년 6개월 전 유상 증자를 공시하면서 보통주 자본 비율을 초과하면 적당하게 주주 환원을 위해 배당 성향 확대 그리고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천명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셈법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그 주주 환원을 확대하기에 모든 조건이 지금 맞춰졌는데 이제 지금 당장 배당금을 높이거나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기에는 이제 정부 금융당국의 눈치가 상당히 보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위기로 인해 얼마 전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이 신한지주 주식 1200주를 장내 매수하였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 주주 환원 확대를 위한 준비는 되어 있지만 금융당국의 눈치를 안 볼 수 없기 때문에 부녀지책으로 회장 본인이 그 시장의 주주 환원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명으로 소통을 하기 위한 지극히 제한적인 기사, 홍보성 기사 보도였던 것을 저는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한주주의 주주 환원에 대한 확대 정책이 그 시기만 저울질을 하고 있지 어느 정도 조건이 완비되었다는 것이 현재 이 종목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지난해 6월 정도에 처음 분석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이제 그 당시 주가가 대략 한 42,000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코로나 및 그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 여러 대외적인 상황 변화로 인해 이보다 더 떨어진 대략 한 41,000원 정도 주가가 조정을 강력하게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도 자료를 공유했지만 작년에 라임펀드 그 손실 비용까지 이 비용으로 잡고도 순이익 4조를 달성하였고 올 한해 미 연준과 함께 연일 금리를 여러 차례 올릴 것이라는 그 한국은행의 입장만 보더라도 그 향후 은행들의 실적이 매우 증가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자금이나 신용대출 아니면 사업자 대출 등 대출금리 이자가 작년 말부터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대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느낄 겁니다. 그만큼 이런 어떤 대출 상승으로 인한 이자 부담이 대출을 가진 사람은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은행의 어떤 순이익 증가로 직결될 것으로 올 한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이제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신한지주 순이익 비중은 은행을 통한 매출이 58%를 차지하고 있고 그 나머지 매출은 카드 및 금융 투자 등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최소 몇 차례 걸쳐 금리가 상승된다면 아마도 은행에서의 높은 실적 증가세를 예상할 수 있으며 이는 또한 순이익 비중이 가장 큰 은행 사업 부분에서 순이익 증가를 더욱더 가파르게 높여줄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저평가였던 금융주들이 대부분 이러한 금리 인상 정책에 따라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지만 유독 신한지주의 주가만이 지지부진한 모습인데 이것은 앞에서 계속 설명했듯이 유상증자 이후 주주 환원에 대한 명확한 액션이 아직 없기 때문이라는 저의 어떤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신한지주 투자에 대한 투자 포인트 2가지 정도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먼저 1년 6개월 전에 진행된 유상증자 이후에 주주 환원 정책이 아직 본격적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와 함께 금융당국의 여러 정책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조만간 배당금 상향과 함께 그토록 기존 주주들이 원하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실현이 눈앞으로 다가왔음을 어느 정도 좀 알 수 있을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 좀 확신이 들고요. 지금 신한지주 주가가 약 41,0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만약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아니면 소각을 통한 주주 환원 정책이 결정이 된다면은 저는 그때가 이 주식을 매도해야 될 가장 어떤 좋은 타이밍이라고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 종목을 어떤 투자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이런 유상증자 이후에 주주 환원에 대한 어떤 정책 확대가 된다면은 그만큼의 어떤 주가 상승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가 어느 정도 목표에 도달됐다면은 그 시점이 주식을 매도할 가장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종목에 투자한 목적이 이게 단순하게 어떤 시세 차익에 대한 부분보다 이게 원하신다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이게 지금 분기 배당에 대한 어떤 확고한 자리를 금융사 최초로 이제 신한지주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일 또한 가치 있는 저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세 차익에 대한 어떤 주식 매도도 적당한 타이밍을 찾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안정적으로 분기 배당을 통해 높은 수익을 내는 일 또한 또 다른 가치 있는 투자라 저는 의미 있는 투자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판단은 개인의 몫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DK 인베스트 채널 성장을 위하여 멤버십 가입을 통한 여러분들의 작지만 소중한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